유튜브에서 미래드림을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3월, 5월이 다가오다 보니까 네. 세무회계사무소도 많이 바쁜 시즌이 되고 기업들도 이제 새해 준비를 하다 보니까 바쁜 시즌인데 사업자분들이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세금을 좀 적게 내고 싶다. 줄여달라. 그런데 사실 이거 들으면 어떤 느낌 드세요? 번 만큼 내는 거고 합법적인 제도 내에서는 당연히 절세는 해야 되겠죠. 몰라서 못 챙기는 건 없어야 될 것 같고. 아마 그렇게 얘기하면은 다른 네. 세무회계사무소로 갈 것 같아요. 뭔가 줄일 수 있는 노하우를 좀 줬으면 하는 게 사람들의 바람인데 놓치지 않고 중요한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다 보니까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항상 제시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항상 제시하고 있습니까? 네. 코로나 시작으로 인해서 매우 경기가 어렵고 네, 맞습니다. 또 기업들이 애로를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금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네, 망해버리고 막 그렇죠. 난리도 아니죠. 억울함을 그나마 세금적인 차원에서라도 좀 해결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을 찍게 됐는데 이 대손 처리라는 부분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물건이나 뭐 서비스를 판매를 하고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보통 바로 주지 않고 이제 뭐 시간이 지나서 뭐 큰 거래처 같은 경우는 90일 뒤에 준다던가 사정이 그래서 조금 이후에 준다던가 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찍다 보니까 저도 좀 마음이 아픈데 미수급 때문에? 저희 미수급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서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기다려줄 수 있는 건 맞는데 사정이 어려워서 부도가 나버리거나 이런 경우에 받지 못한 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한번 예전에 영상에 찍었겠지만 세금은 돈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산서 기준으로 매출은 인식이 되기 때문에 돈을 받았든 안 받았든 세금은 내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을 냈는데 실제로 이제 이 돈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일하고 돈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세금까지 벌지 못한 거에 대해서 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세법에서 이제 정해놓은 거는 대손이라고 해가지고 손실 처리를 하게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못 받은 돈에 대해서 대손 처리를 하면 그만큼은 세금을 감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네. 이제 단편적으로 상대방 거래처가 부도가 나버렸어요. 네. 대손 인식이 언제쯤 가능할까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손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부도가 나는 과정에서 이제 파산을 신청하는 분들도 있고 상대방이 그렇죠. 그런 경우에도 똑같이 6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파산은 이제 결정이 나고 그 재산에 대한 명시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회수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 결론이 나면 바로 또 처리를 할 수 있죠. 문제는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뭐 근근히 하고 있는데 가서 돈 달라고 해도 사실은 주겠다 미루기만 하면서 이것도 인간관계 때문에 또 어쩌지도 못하고 해서 이제 난감한 상황이 되는데 네. 이런 시간이 만약에 지나는 경우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는데 어떻게 그렇죠. 처리해야 될까요? 그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손에도 보면 상법상 소멸시효는 5년이에요. 상행위 채권에 대해서. 대손의 규정을 보면 다른 법에 의해서 시효가 더 짧으면 그건 또 인정해주는 예외 조항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민법에서는 상행위에 대한 시효가 3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이 지나면 대손 처리를 하는데 2020년에 법이 좀 개정된 게 있어요. 저희가 이 영상을 찍는 게 이번 법인세 때나 반영을 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2년이 지나면 대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 있거든요. 법정에 회수기일이 2년이 지나면 대손 처리할 수 있다. 이제 그렇죠. 이게 항목인데 또 회수기일이라는 시점은 무엇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그건 이제 계약서가 있다면 언제까지 받기로 한다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 기간부터 되는 거고요. 네. 뭐 보통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 보시면 되죠.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2년이라고 하면 네. 만약에 3월에 법인세 신고를 하는 이번에 2020년도 걸 하는 분 입장에서 대손 네.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 2년 전이면 2019년 1월이나 2월에 발행한 것 이전부터는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게 아니라 이제 세무는 회계 기간으로 보거든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0년 신고를 2021년 3월에 하는 거고 그렇죠. 5월에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대손 처리를 말씀드리는 거는 2020년 말이 되기 전에 이 2년이 도달해야 되니까 과거로 2년 역산하면 18년 말 정도까지
계산서 발행된 게 이번에 반영이 되는 거죠.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이 2018년도에 그러니까 미수금이 있거나 외상 매출금을 아직 못 받은 업체가 있다 그러면 세무회계상서에다 이런 내용이 있다. 그래서 네. 이번에 대손을 반영해 달라라고 그렇죠. 요청을 하시거나 5년, 6년 됐는데 잊고 있었던 업체가 있다 그러면 이번에 반영을 해도 반영해야죠. 되겠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대손이 정말 입증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세무서에 난 이거 못 받았다고 내면 세무서에서는 이게 뭐 재산이 있니 없니 이 사람이 있니 없니 이런 걸 다 따져서 그렇죠. 사실 쉽게 되진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2년이 지났다. 그러면 이제 소멸시효를 끝내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상대방이 재산이 있든 없든 그걸 묻지 않고 그냥 대손 처리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기존에 앞에 말씀드렸던 뭐 부도나 파산이나 이런 거는 이제 상대방이 채권을 변제할 능력이 그렇죠. 없다는 게 입증이 됐기 때문에 처리를 해주는데 시간이 지난 것들도 사실은 과세관청에서 까다롭게 보는 거죠. 그렇죠. 이거 그냥 나중에 받을 수 있는데 대손 처리하는 거 네네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 사업 계속 하고 있으신데 이런 것 때문에 입증이 어려운데 지금 말씀하신 건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채권 변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못 받았으면 음. 기간이 2년이 지났으면 된다는 얘기가 또 최근에 나왔거든요. 이번에 법인세 신고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네. 참고하셔가지고 꼭 신고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도움이 되는 내용이긴 한데 이거 뭐하러 찍으신 거예요? 일단 조회수를 좀 더 올리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베푸는 것이 남는 거다. 저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어디서 그렇게 배웠지? 저희 부모님께서. 그리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의뢰가 또 들어오니까. 그렇죠. 대표님들도 이 시점 보시면은 이제 결산하시면서 기장을 옮기거나 그렇죠. 물론 저희 업체 사장님들도 이제 옮기겠다고 마음먹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그렇죠. 이런 시즌이기 때문에 한 번쯤 정리해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대손이라는 게 정말 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비용 처리하고 싶은 게 당연한데 세무서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걸 굉장히 따지거든요. 그렇죠. 뭐 내용 증명 보내서 회수하려는 노력을 하셨습니까? 뭐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묻는데 이번에 이제 예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이 있더라도 이 기간이 지났으면 이건 대손이 인정된다는 그 규정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그 예규 번호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드려가지고 어필을 해볼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